네, 두 번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전세 시장이 극심한 공급난에 빠지면서 이른바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송정은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전세 시장이 극심한 공급난에 빠지면서 이른바 전세 난민이 경기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104.4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수급 불균형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14% 올라 43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 자치구별 전세값 상승폭도 큽니다. 지난 2년 동안 성동구가 12.63%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영등포구와 송파구, 용산구, 노원구, 양천구, 광진구도 2년 새 10% 넘게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11호 대책 등 부동산 규제책 시행 이후에는 서울 전세 매물도 줄고 있습니다. 11호 대책 시행 다음 날인 10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전세 매물 감소폭을 살펴보면 성북구가 무려 37.4%나 감소했습니다. 중랑구와 동대문구도 같은 기간 약 25%가 줄었습니다. 서울에 이제 좋은 데는 이제 전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 물량이 계속 서울 내에서 부족한 거거든요. 서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은 경기도 하남, 분당, 구리 등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기도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 전세 수급 지수는 154.6으로 대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전세 매물을 찾지 못한 세입자들은 결국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월세 계약 비율은 65%를 넘어섰고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 따라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이제 안정돼 보이죠. 가격 상승률은 전세가 되게 낮아요. 월세나 매매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집주인들도 최근에는 보유세도 대비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상승분만큼 월세로 돌리는. 이런 가운데 내년 1분기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1,400가구로 올해 4분기에 10분의 1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경기도로 밀려나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전세 난민들의 고충은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취재한 뉴스토마토 산업 2부 송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전세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서울의 전세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좀 지루할 수 있겠는데 수치로 한번 먼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라는 이제 수치가 있는데요. 예. 이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했을 때 이제 100이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100을 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세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더 많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11월 말 기준으로 104.4입니다. 수요가 더 넘었네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또 그리고 지금 43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자치구별로 얼마나 한번 올랐는지 최근 2년간의 자료를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예. 네, 최근 2년간 서울 자치구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인데요. 성동구가 지금 12.63% 가장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올랐네요. 저게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뭐 1, 2% 정도 올랐다는 것도 굉장히 큰 가격인데. 그렇죠. 워낙 가격이 네, 비싸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저 정도 올랐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이제 자치구들도 보면 뭐 영등포구나 송파구, 용산구, 노원구, 양천구, 광진구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좀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겠죠. 대부분 또 저기서는 그 좀 선호 지역이라고 꼽힐 만한 지역들의 가격이 좀 많이 예, 오른 그렇죠, 거를 그렇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서울 전세 시장은 어떠냐면은 이제 현장을 가보면은 전세 물건이 나오면은 바로 사라진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송파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높았잖아요. 비율이 전세 가격 상승률이. 이 송파구 문정 레미안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한 1,700가구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1,696가구, 1,696가구인데 대단지죠, 상당히. 예. 이 중에서 전세 매물이 지금 3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전세 매물이요? 네. 3건밖에 없나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주변에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라는 또 단지가 있는데 이 가구도 한 1,300가구 정도, 1,265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 역시 지금 3건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매매처럼 뭐 예전에 뭐 주요 지역 아파트를 그 사러 가면 매매를 살 때 뭐 호가보다 더 얹어서 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세가 좀 그런 상황이에요. 워낙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뭐 사실상 실시간으로 계약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뭐 오전에 봤는데 오후에 사라졌다 뭐 이런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많아요. 뭐 그야말로 이제 뭐 우리가 그 콘서트 예매할 때처럼 네. 광클릭을 해서 예, 사는 그런 지금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물이 나오면 바로 없어지는 상황. 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전세라는 거는 계약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가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매물 자체가 줄어든다? 이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세 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거는 아마 잘 알고 예, 계실 텐데요. 6월 27일, 9월 7일, 10월 15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 모두 그 부동산 거래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대출을 좀 누르면서 거래 자체를 줄여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 그 예. 10월 15일 대책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자치구의 전세 매물 감소를 한번 보시죠. 네, 15 네. 대출이 아니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네, 바로 이제 그쵸? 다음 날부터 두 달간이군요, 되겠죠. 네, 거의. 약 2달 정도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북구가 이제 그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아, 예, 예, 네. 마이너스. 성북구가 마이너스 37.4%. 두 달 사이에 거의 40% 가까이 지금 전세 매물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뒤를 따라가 보면은 뭐 중랑구나 동대문구, 강서구, 서대문구, 뭐 은평구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왜 전세 매물이 왜 없느냐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신축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이 워낙 없어서 최근에 뭐 동대문구, 이문동 같은 경우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지금 나오면서 조금 뭐 전세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신축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한 신축 공급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괜찮은 지역에 혹은 내가 가고 싶었던 이사 가고 싶었던 지역에 전세 매물이 나온다면은 곧바로 사가게 되고 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대출 규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전세를 원래 사시던 분이 보통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이제 눌러 앉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괜찮거나 한다면은 뭐 갱신권을 쓰지 않고 내 자금 여유 사정이 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뭐 매매를 한다던가 전세를 갈아탄다던가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거래를 억누르는 그런 기조다 보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쓰지 않아야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또 늘었고 집주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이 정부의 정책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일단 내가 살고 보자. 아하. 들어가서 살고 나서 보자.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이제 뭐 금융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이제 보유세나 혹은 금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월세로 돌려서 내가 현금화를 시키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성동구의 그 중개사를 좀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뭐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세입자는 전세를 원하는데 집주인은 월세를 원해가지고 원하는구나. 네, 예. 안 맞는 거죠 지금 예. 서로가. 네, 그러니까 신축 공급이 없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없는 것도 맞지만 물건 자체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수요자나 대기자 모두가 팔짱을 끼는 관망세가 진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전세 시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서울 전세 수요가 경기도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네. 있어서 그러면 경기도도 가격이 급등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기도의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하느냐가 또 이제 중요하겠는데요. 사실 뭐 전세 난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전세를 찾아서 떠도는 사람들을 그렇게 좀 거칠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갈아타야 되거나 혹은 내가 전세 매물을 구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매물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경기도 지역을 찾아가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나마 경기도에서 선호되는 지역은 당연히도 경기도 내에서도 학군이 좋은 학군지가 좋은 신도시 위주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뭐 안양의 평촌 신도시라든가 그다음에 용인 수지, 그다음에 일산 이런 쪽이 좀 학군지가 강하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중심으로 전세 이동이 늘면서 경기도 역시도 지금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뭐 분당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분당이 지금 이번 주 기준으로 전주 대비 전셋값이 0.33%가 올랐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수치거든요. 예. 경기도에서도 거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또 분당은 원래 또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담이 되니까 예. 분당은 좀 이런 선택지에서 제외가 좀 되는 덜 하군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경기 전세 수급 지수가 154.6이네요. 서울보다 더 심각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서울이 104.4인데 그렇- 이것도 네. 수요가 더 많은 거라고 했잖아요. 150이면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지금 아. 경기도는 전세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절대적으로 적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면은 그렇군요. 거의 뭐 전세 대란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전세 정도입니다. 대란. 네. 아까 이렇게 전세 대란 상황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각종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는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데 월세는 오히려 부담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어차피 전세도 대출을 받으면 전세 이자가 나가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고 하는데 조금 더 월세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월세 역시도 보증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 지금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전세보다 더 많습니다. 더 원래 많았나요? 아니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0%대였고 나머지 60 뭐 몇 퍼센트 정도가 전세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6대4. 네, 정권을 거듭할수록 월세 비중이 10%씩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각 정권마다의 부동산 정책하고도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면서 또 공시가액 반영 비율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부담이 임대인들이 커지는 바람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정부였던 이제 윤석열 시절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여파가 컸어요. 아하, 네, 예. 아마 다 기억을 하실 네, 텐데.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여파가 커지고 또 전세 대출 규제가 이때부터 좀 강화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좀 공급과 관련된 대책이라고기보다는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출 쪽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규제 기조의 정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갭 투자 수요도 줄었잖아요. 예. 근데 갭 투자는 필요 당연히도 전세를 동반해야 되는 투자 방법인데 네. 갭 투자 자체가 지금은 대출 규제 금지가 때문에 맞습니다. 거의 이제 금지된 상태죠. 네, 예. 금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월세로 눈을 돌리는 그런 비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6대4, 6.5대 3.5 정도로 월세 비중이 전세보다 많습니다. 이 방향이 기자님 보시기에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아니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깊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가 과연 이게 필요한 존재인가 이 사실을 좀 의논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전세 제도가 가진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주거 사다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세를 통해서 뭐 좀 돈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갈아타고 그다음에 돈을 모아서 뭐 좀 더 대출을 받아서 매매로 가고 보통은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밟는 게 주택 시장에서 이제 흔한 일이었는데 예. 지금 이런 노멀한 프로세스가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전세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어쩔 수 없이 월세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월세는 또 아시다시피 당장 내가 그 달마다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는 거죠. 네, 현금이 좀 예. 부담이 되거든요. 예. 저도 사실 월세를 지금 살고 있어서 예. 이게 좀 공감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전세가 가진 장점도 충분히 있는데 꼭 이렇게 전세를 완전히 없애려는 전세 종말론을 사실은 정부가 추구한 건 아니냐.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됐으면 네, 좋겠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전세 제도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를 좀 연구하는 사례도 적지는 않거든요. 예. 분명히 또 장점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좋은 현상이냐 아니냐는 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어쨌든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을 감안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좀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어떨까 좀 그런 예. 생각이 들긴 하네요.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 지금까지 이번 정부는 3번째까지만 냈습니다. 관련해서 정책 대응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다면은 이제 그 서울 전 지역과 그다음에 수도권 몇몇 지역들이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제 지역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뭐 동탄이나 남양주, 구리 이런 쪽으로 이제 매매가가 이제 흘러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대체적인 예상은 이 규제 지역이 이 지역까지 옮겨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은 좀 대세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정부의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유지가 될 것이다가 사실은 지금 중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 때 얘기를 했던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호 공급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좀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주택을 어떤 재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뭐 식료품이나 일반 소비재 제품과는 비교를 했을 때 뭐 이 완성품 아파트를 완성품이라고 봤을 때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너무 걸려요.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135만 호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도 이게 그래서 도대체 언제 만들어질 예. 건데 이게 예. 지금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단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뭐 빌라라든가 연립 같은 비아파트 이런 공급책도 조금 세워야 하는데 이것도 좀 부담이 되는 게 전세 사기 여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재화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빌라에 대한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내년 이제 상반기 이 1분기에 서울에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 물량이 1,400가구에 불과합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올 4분기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연간 한 1만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3년간요? 네, 3년간 평균적으로. 네. 연간. 매년 네, 연간. 예. 이게 이전에 좀 공급이 활성화됐던 시기랑 비교를 한다면 턱없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전세 물량이거든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 갑자기 전세 물량이 늘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적어도 전세 물량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좀 완화된 대책이 나와야 그래야 조금 시장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산업이부 송정은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